오늘 아침 공주랑 전주로 길을 잡았어. 차창 밖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먼저 도착하더라. 전주는 전북의 중심 도시라 음식과 전통이 유난히 살아있지. 천천히 걸어도 잠깐 머물러도 도시의 결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야. 유네스코가 미식 창의 도시로 지정한 곳이라 음식의 뿌리도 단단하고. 한옥마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비빔밥을 포장했어. 굳이 번듯한 식당이 아니어도 골목에서 먹는 한 숟가락이 여행의 첫 장을 열어주더라. 전주 한옥마을은 700여 채의 한옥이 모인 국내 최대의 도심 한옥 군락이야.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첫 끼부터 자연히 전주다운 맛이 되는 거지. 식사 후엔 전주 향교 마당을 걸었어. 오래된 느느나무 아래의 그늘이 기분 좋게 드리워지더라. 이 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으로 원래 경기전 자리에서 시작해 1603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왔다고 해. 대성전에는 유연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마당은 고요하게 시간이 앉아있어. 경기전 담장 밖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곳이라 전주의 역사와 자부심을 상징하지. 왕조의 얼굴을 지킨 정각들 사이로 솔바람이 스치고 걸음마다 이야기의 결이 달라져. 이곳에는 전주 사고와 어진 박물관도 있어 왕실 기록과 초상 문화의 맥을 만날 수 있어. 골목 기념품 가게를 지나 전통 찻집 앞에 잠깐 섰어. 한옥 창호 사이로 따뜻한 차 냄새가 스며 나오더라. 공주랑 함께라 실내는 조심스럽지만 바람이 통하는 마루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니 시간도 느려져. 한옥마을은 슬로시티로도 알려져서 일부러 속도를 낮춰 즐기면 좋아. 찻집 안으로 들어가 다관에서 김이 오르는 걸 바라봤어. 나무결 사이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보이고 잔을 손에 쥐니 마음도 한결 안정되더라. 여행에서 중요한 건 다음 코스보다 이 한 모금의 여유라는 걸 한옥 마루가들 알려주지. 오목대에 올랐어. 한옥 지붕들이 겹겹이 펼쳐지는 풍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더라.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오며 승전년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야. 맞은편 이목대와 함께 걸으면 전망도 좋아서 해가 기우는 시간에 특히 멋져. 전동성당 앞에 섰어. 붉은 벽돌과 둥근 아치가 차분한 위엄을 풍기지. 1908년에 착공해 1914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요소가 섞인 양식이 인상적이야. 호남 지역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광장에 서면 시간의 질감이 다르게 들려. 해가 지고 우리는 풍남문으로 갔어. 성곽에 남문 하나만 남아 전주의 오랜 성이 어떻게 도시를 품었는지 짐작하게 하지. 임진왜란과 불탄 성곽의 역사, 그리고 영조 때와 이후 복원의 흔적까지 이름 그대로 남쪽의 문이 바람을 품고 서 있더라. 야간 조명이 들어오면 한층 고즈넉해져. 자만벽화 마을로 이어 걸었어. 알록달록한 벽화 사이로 저녁빛이 내려앉으니 사진 찍는 사람들 웃음이 번지더라. 산자락으로 좁은 골목을 올라가면 벽화와 지붕들이 겹쳐서 한 장의 엽서처럼 보이기도 해. 남부시장 청년몰로 저녁을 사러 갔어. 오래된 시장 위층 통로에 젊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냄새만으로 메뉴를 고르게 만드는 곳이지. 다만 반려견은 매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포장해서 나와 먹는 게 더 편하더라. 밤이 되면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서는 야시장은 전주의 단골 풍경이야. 불빛과 음악, 군것질 냄새가 한데 섞여 축제 같지. 우리는 꼬치와 어묵을 들고 초입에서 잠깐 서 있었어. 북적이더라도 이때만의 활력이 분명 있거든. 야시장 운영요일은 계절 행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일정은 확인하는 게 좋아. 전주천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 시장의 활기와 강변의 고요가 묘하게 잘 어울리지. 공주는 옆에서 눈을 감고 우리는 종이컵에 담긴 국물로 손을 녹였어. 강물 소리가 하루의 소음을 덮어주더라. 밤이 깊어 한옥 스테이로 돌아왔어. 마당 있는 숙소라 공주가 잠깐 발을 풀기에도 좋았지. 초롱등 아래서 오늘 찍은 사진을 훑어보니 첫날이 참 길었어도 마음은 더 가벼워졌더라. 전주는 확실히 천천히 있을수록 더 보이는 도시야. 이른 아침 다시 한옥 골목을 걸었어. 사람 없는 시간에 한옥 마을은 기와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 골목마다 담장의 높이가 달라서 햇빛이 떨어지는 각도도 다르게 아름답더라. 덕진 공원으로 이동했어.
연못을 크게 감싸는 산책길과 연화정이 이 공원의 얼굴이야. 봄과 여름엔 연잎이 연못을 채우고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작은 파도처럼 일렁이지. 대학가와 가까워서인지 아침부터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연못 옆 카페 테라스에 앉아 쉬었어. 카페 연화정 같은 한글 간판을 보는 재미가 있어. 공주도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바람을 맞더라. 여행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생각보다 큰 선물이야. 정자 앞에서 사진을 남겼어. 연못과 정자가 포개지면 전주의 고즈넉한 얼굴이 한 프레임에 담기거든. 이곳 풍경은 계절마다 색이 달라서 언제 와도 표정이 있어. 전주 수목원에 갔어.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조성 운영해온 수목원으로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고자 만든 곳이래. 도심 가까이에 있어도 숲의 밀도가 좋아서 산책만으로도 휴식이 될 잔디와 데크길이 잘 정돈되어 있고 나무 이름표를 따라 걸으면 작은 배움이 따라오지. 숲길에서 삼각대를 세워 가족 사진을 찍었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순간을 그대로 담고 싶더라. 공주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표정이 오늘의 베스트 컷이었어. 점심은 콩나물국밥과 쌈밥으로 정했어. 전주는 밥상 하나에도 지역의 기운이 묻어있지. 미식창이 도시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더라. 재료의 신선함, 손맛의 균형, 밥 한 공기에도 이야기가 있어. 식당을 옮겨 한정식도 맛봤어. 계절나물과 장맛이 단정하게 깔리면 접시마다 작은 산과 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 밥을 천천히 먹으면 도시의 역사가 천천히 입안에 스며들지. 위봉사로 향했어. 전승에 따르면 백제모왕 때인 604년에 승려 서함이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 남아있는 전각들은 주로 조선시대의 건물이야. 무지개문을 지나 경내로 오르면 벽화와 전각 이름들이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 소개를 시작하지. 종각 앞에 서서 큰 종을 바라봤어. 종은 쉽게 울리지 않지만 그 무게감이 경내의 고유를 지키는 것 같더라. 공주는 내 발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고 나는 잠깐 호흡을 고르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냈어. 사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위봉폭포가 있어. 두 단으로 떨어지는 높이 60m 폭포라고 하지. 바위의 결과 숲이 만든 프레임 사이로 물이 흩어지는 모습이 시원하게 가슴을 열어주더라. 오래전부터 완산팔경 중 하나로 꼽힌 이유를 알겠어. 폭포 옆 출렁 다리를 건넜어. 살짝 흔들리면 발끝이 먼저 긴장을 하더니 곧 시원함이 온몸으로 번져. 아래로 떨어지는 물보라가 무늬처럼 번지고 다리 끝에 도착할 즈음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 돌아오는 길 차 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 공주가 졸린 눈으로 창밖을 보다가 이내 내 무릎에 얼굴을 묻더라. 여행의 템포를 잠깐 늦추는 시간, 이런 순간이 가장 오래 기억돼. 전주 시내를 천천히 드라이브했어. 카페 안옥, 풍남문 약국 같은 한글 간판들이 연속으로 스쳐가니 도시의 생활 감각이 더 가까워져. 한옥마을 주변은 주말엔 주차와 차량 진입이 번잡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나 공영주차장을 참고하면 좋아. 운영교통정책은 수시로 변동되니 방문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했어. 여행 가방에서 남부시장 포장지 냄새가 살짝 남아있더라. 사진 백업을 하며 오늘의 경로를 되짚어보니 걷고 보고 먹고 쉬는 사이에 전주의 궤도가 자연스럽게 내 하루에 맞춰졌다는 걸 알겠어. 전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스토리야. 2012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식으로 지정될 만큼 음식과 장문화, 한식 연구가 도시 문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 한옥마을만 해도 700여 채 한옥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한옥 군락이고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아서 천천히 즐기기에 최적이야. 걸음을 멈추면 곳곳에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어.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안된 조선 왕조의 얼굴이고 전동성당은 1908년 착공해 1914년에 완공된 한국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지. 오목대는 승전 잔치의 기록이 살아있고 풍남문은 전주의 남쪽을 지켜온 성곽의 유일한 현존문으로 시대의 보수 흔적을 품고 있어. 자연 속 휴식도 빼놓을 수 없어. 덕진공원의 연못과 연화정은 사계절마다 표정이 달라지고 전주수목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조성해 도심 가까이에서도 숲의 밀도를 느낄 수 있는 곳이야. 위봉사와 위봉폭포는
두 단으로 떨어지는 높이 60m의 장관을 보여줘서 완산팔경 중 하나로 꼽히지. 축제의 도시답게 5월에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려서 거리가 영화로 물들고 가을 10월에는 전주 비빔밥 축제가 한옥마을 일대를 공연과 음식으로 채워. 다만 해마다 일정이 조금씩 달라지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좋아. 현실적인 팁도 있어. 반려견은 한옥 실내나 성당, 박물관은 출입이 제한되니 야외 위주 동선을 짜고 리드줄과 배변 매너만 지키면 무리 없어. 시장이나 카페는 매장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입구 안내문을 꼭 확인하는 게 좋고, 주말에 한옥마을과 풍남문 일대는 보행자랑 차량이 몰리니까 공영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면 한결 덜 피곤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꼭 한번 전주로 와보길 추천할게.